자, 이번엔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소식을 다뤘는데 새로운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법원 5.18 재판 또 안 나온 전두환에게 구인영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쪽은요. 독감, 고열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법원에서는 다음 기일을 3월 11일로 잡고 그날도 안 나오면 강제 구인을 하겠다 하면서 구인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거듭 불출석에 법적 수단 가동한 거다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쪽에서는요. 지금 정상적인 진술이 어려운 상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 들어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감과 고열 때문에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외출이 어려워서 오늘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출석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억측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사의 진단서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고열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고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참작해서 법원에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 기일을 넉넉히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일에 정확히 출석하시는 거 맞나요? 네. 또 연기가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피고인도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당연히 당연히 출석을 하실 겁니다. 하실 겁니다입니까? 아니면 의견을 들으신 건가요, 직접? 그렇게까지 물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다음 기일이죠. 3월 10일 반드시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기자들한테 밝혔는데 일단 구인장은 발부된 상태입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그렇다면 3월 11일 다음 재판이 열린 3월 11일에 불출석을 하게 되면 구인장은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강제 구인이라는 게 강제로 끌어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법원 직원분 중에서는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 업무 배당이 되는 분이 없으셔서 경찰에 일단 위임을 하게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경찰이 그 집에 가서 네, 그렇습니다. 뭔가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압송을 해야 되는 사실상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마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국가가 위에서 아래로 사람을 처벌하는 쪽에 아무래도 집중을 맞춰지지만 우리 어떤 지금 이제 현재 법원 체제의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은 잘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쪽은 잘못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대등하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법원이 심판을 보는 그런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두환 씨의 변호인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비춰나가는 게 오히려 그때까지 만약에 강제 구인장이 집행하는 형식으로까지 되게 되면 본인이 더 스스로 더 불리하기도 하고 더 그 모습 자체가 좀 내가 더 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설득시켜서 그런 걸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내용이 여기 있군요.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안 된다.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61.5%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그래서 내란범 안장을 차단할 법 개정이 시급하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자격이 지금으로서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전두환 알츠하이머 심각하다. 하루에 10번이나 이를 닦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양치질을 했는데도 그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양치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하루 10번이나 이를 닦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이후 두 번째 재판도 불출석했고요. 아까 알려드렸듯이 법원은 3월로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자, 이호환 변호사. 전두환 전 대통령,
잊을만 하면 뉴스에 등장을 하는데 예, 예. 나올 때마다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늘. 예. 그러게요. 가능하면 예.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예. 모든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때도 뭐 물론 이제 조위호 신부의 민의를 예. 훼손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재판이 잡혀 있는데 예. 많이 아쉽습니다. 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 그 관할을 이전해 달라. 예. 본인이 주소지가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받겠다 이런 차원에서 관할 이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예. 뭐 그래서 이제 출석을 지금 형식적으로는 고열 내지는 알차하면 이야기를 하자면 예. 이유는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관할을 광주에 가기 싫은 뭐 그런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광주로 가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 부담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좀 그렇다 하더라도 예. 본인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고 예. 어쨌든 국민이 이게 실제로 본인의 어떤 출석을 원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원한다면 한번 실제 출석을 해서 예. 본인을 이렇게 변호하는 것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텐데 왜 굳이 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너무 그래도 어쨌든 본인은 고인이고 예. 피고인의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이해는 되지만 예. 그래도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국립묘지 안장 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사실은 금고 이상의 형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사면 복권의 그렇죠. 경우에는 피할 사면 것. 사면 복권이 된 경우에는 예.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없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예. 한국 사회에서 모든 부분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 예. 저는 권위가 사라지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예. 권위는 당연히 사라져야 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모의 권위, 어떤 좋은 측면에서의 권위 이런 모든 부분 영역에서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 과연 좋은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배재정 전 의원. 예,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자유한국당의 예. 뭐 부탁이랄까요? 예. 좀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금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립묘지 안장은 안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예. 저는 이 법안이 과연 통과가 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순자 씨가 뭐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전두환 예.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아무런 논평을 안 했어요. 그럼 정말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건지 그럼 국민 여론이 저러한데 그럼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된 예. 개정안 논의가 제대로 될지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예. 자유롭지 않겠죠. 자유한국당이.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그 입장을 내놔야 한다. 뭐 제1야당이 그 정도의 책임감을 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꼭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특별 사면됐다는 이유로 예. 이게 국립묘지 안장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지금 일이고요. 규정이 이제 특별 사멸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게 명시적 규정이 명식이 없는 없긴 상태예요. 하지만 이런 거죠.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예. 형 받은 것은 풀어주고 예. 평민 정도로 그냥 이게 그나마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에서 국민화합창을 처벌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예. 이미 모든 예우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법정에서 확진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예. 유죄로 확정이 됐던 사람이에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이유 예. 자체가 옛날에 23만 원 있는데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똑같은 얘기예요. 알츠하이머 때문에 왜 상황 판단을 못 한다는 사람이 광주 가기 싫다는 판단을 어떻게 내리죠? 이거 앞뒤 안 맞는 얘기입니다. 판단을 지금 그러니까 아까 무슨 양치질을 10번이나 뭐 잊어버리고 다시 한다. 이렇게 지금 변호인이 설명을 한 상황에서 차라리 법원에 출석을 해서 상태가 이렇다는 걸 직접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3월 11일 어떤 모습이 나올지 저희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일본 얘기인데요. 여기 있군요. 일본서 나올 때 항공 선박권 값에 출국세 10,000원 더 낸다. 일본이 출국세를 매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2세 이상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부과가 되는데 어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다고 그러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내용에 관해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출국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출국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걸 말하는데요. 앞으로 일본에서 외국으로 떠나는 모든 사람은 1,000엔, 우리 돈으로 약 10,0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부터 2세 이상의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국세를 징수하기로 했는데요.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할 때 요금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24시간 안에 출국하는 환승객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출국세의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입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사업 발전과 재정 충당을 위해 징수하는 공과금인데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 출국세를 걷어서 관광시설을 개설하고 관광 자원의 질을 높일 거다라고 밝힌 겁니다. 예를 들어 공항 입국 심사를 할 때 안면 인증 시스템을 확대하거나 관광시설에 외국어를 표기하고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이 관광으로 기대하는 수익이 얼마기에 이런 계획을 발표한 걸까요? 최근 일본을 찾는 관광객 수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4년 1,341만여 명에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는 출국세로 벌어들일 추가 세수를 1년에 500억엔, 한화로 약 5천억 원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일본만이 출국세를 시행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도 출국세를 걷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1997년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출국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외국인에게도 세금을 징수했는데요. 항공기를 이용할 땐 1인당 10,000원, 선박을 이용할 땐 1,000원의 출국 납부금을 받습니다. 표 가격 안에 포함돼 있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일본이 출국세를 걷기 시작하면서 관광 목적의 시설을 증설하겠다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일본 내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거 아니냐.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의 재정 충당용 아니냐.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에겐 부담일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출국세 도입,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으로 관광을 참 많이 가시는데 이제 10,000원씩 추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뭐 전체 여행 비용에서 크지 않다고 보지만 쌓이면 1년에 5천억 원, 우리 돈으로 5천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거치게 된다고 하니까 그 돈을 과연 일본이 어떻게 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정철 편집위원. 네. 글쎄요. 일본이 출국세를 건다. 우리는 이미 출국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 했던 일본이 뭔가를 한다. 어떻게 보세요? 관광대국 일본의 예.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자신감. 결국에는 뭐 지금 일본이 예. 전 세계에 관광객들을 끌어당기는 지금 블랙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오지 않고 지금 일본으로 엄청나게 가버리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의 주요 관광지 뭐 예. 나라교토라든가 예. 홋카이도라든가 가보면은 거의 다 중국 사람이에요. 예. 워낙 중국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 일본인지 중국인지 모를 정도로. 일본 분들이 너무 관광객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도 그렇죠. 나오고 그 정도로 중국이 예. 일본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엔 일본의 세수를 노린 결국에는 전략적 선택이 아닌가. 결국 저 세수만 해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어쨌든 일본이 기술 선진국이지만 예. 관광 선진국으로도 저렇게 발돋움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재정 수입을 올리는 예.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저런 것들을 빨리 본받아서 우리가 제조업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예. 굴뚝 없는 산업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부가가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정부가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